네, 12월 4일 개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분 정도 시장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수단에서의 변화가 좀 나타납니다. 코스닥이 개인이 매도로 돌아섰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닥은 양봉으로 전환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올해 들어 연중 최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935선까지 도달. 코스피는 4003선에서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뭔가 분위기는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주축을 잡기가 참 어렵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전략은 목요일 이 시간 집중하시면 됩니다. DB증권 알파플러스 클럽 이민섭 과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과장님 이 밸런스의 왕자라고 이렇게 불러드렸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12월 들어서서 뭔가 밸런스 잡기가 어렵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어디가 진짜 찐 주도주의인지도 모르겠고 이거 헷갈린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12월 들어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 포트폴리오 균형에 있어서 뭔가요? 우선은 최근에는 정확히 막 수급이 어디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주도주가 실은 없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풀어서 순환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갈 때는 바이오가 좀 쉬고 바이오가 가면은 반도체가 쉰다든지 아니면 뭐 인바운드가 갈 때가 있고 오늘처럼 로봇이 갈 때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 하루하루 시세가 좀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확실한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으로 최근에 가기는 했지만 또 오늘 아침발 기사로는 이제 AI 버블을 또 우려할 수 있는 기사들도 나왔기 때문에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 주에 FOMC 이후에 금리 결정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단기적으로는 좀 부재할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라도 좀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되는 시기가 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의 시기가 다가왔다? 어떻게 보면은 산타 안 오는 건가? 이렇게도 들리거든요. 근데 뭔가 대비한 포트폴리오로 변화를 줬다 이렇게 들립니다. 일단 포트폴리오 어떻게 재구성됐는지 변화부터 저희 같이 볼까요? 지난주까지 반도체가 60%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에서 비중 축소가 나옵니다. 50%로 줄었고요. 지난주에도 바이오를 덜어내서 반도체를 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이오 더 줄입니다. 15%. 산업재 전력기기와 원전은 그대로 비중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또 신규 편입된 로봇. 현금 10% 이렇게까지 봤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반도체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로봇이거든요. 의미심장한 웃음을 주셨는데 일단 반도체부터 여쭤볼게요. 가장 핵심의 주력으로 담았던 섹터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 중심으로 AI 버블 논란도 있던데 그래서 줄이신 건지 섹터에 대한 뷰가 바뀐 건가요? 일단은 그 반도체 관련된 업황이나 그 다음에 뭐 향후의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훼손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 반도체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AI 버블이나 이런 것들로 쉽게 좀 움직이는 좀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말에 이러한 부분들의 변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FOMC 이후에 시장이 좀 조정받을 가능성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과열권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에 있을 때는 현금 확보를 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비중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은 반도체가 좀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줄여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TPU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삼성전자는 좀 살아난 듯 보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포지션을 크게 두고 계시잖아요. 하이닉스 쪽으로 크게 좀 조정을 받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수급 좀 불안하다고 보시는 분들 많던데요. 일단은 그 대응을 단기적으로 할 건지 중장기적으로 할 건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뭐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이 충분히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쪽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 난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현금 확보를 해서 차익 실현해 놓고 향후에 이제 2016년이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주도주인 반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 확보를 좀 미리 해놓는 강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FOMC 전후로 조정받게 되면 반도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분 좋게 좀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다시 재공략하자. 반도체 주셨습니다. 로봇을 새롭게 편입하셨어요. 로봇 달려갈 때 막 부릉부릉 할 때 로봇 혹시 안 담으세요?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로 여쭤봤었단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명쾌한 답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처음으로 편입한 로봇주입니다. 로봇주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편입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우선은 좀 단계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나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종목들에서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덜어놓는다고 했을 때는 단계적인 부분에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로봇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영향을 많이 줬었던 부분들은 정부에서 코스닥 활성화 정책 관련된 기대감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시총을 볼 때 바이오나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등이 이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은 로봇 관련된 부분인 것이고, 특히나 이제 젠슨왕이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피지컬 AI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좀 넘어갔을 때 로봇 관련된 들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현대차 관련된 계열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좀 단기적인 차원에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좀 픽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 성장성이나 실적이 찍히는 것들을 보면서는 추가적으로 비중이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급도 많이 유입되고 있어요, 이 섹터에? 네, 그렇죠.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순환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코스피가 이제 쉬게 되면서 코스닥이 많이 갔었던 부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이 좀 상승하는 부분, 흐름,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로봇 관련된 주들도 수급상으로는 좀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체크가 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로봇 관련된 주들 단기적으로는 좀 괜찮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무슨 종목 담으십니까? 현재로는 이제 현대차 계열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현대차 부품주이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액추에이터 공급을 하는 회사로 좀 변모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시세가 좀 나오는 부분들에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좀 올랐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로봇에서 이제 근육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2024년에 증설이 좀 완료가 됐었던 SBB테크 같은 경우에도 시총 등을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로봇주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현대차 그룹 관련돼서 플랫폼인 그 모베드의 바퀴 통합 구동 장치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사이드도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HL 만도, SBB테크, 로보티즈, DIC 모두 다 차트를 검색해 보시면 11월, 12월에 단기간 한 2달 동안 많이 올라오면서 좀 분위기를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하셨지만 바이오 2차 전지 대비로 상대적 저평가 구간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어서 편입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관심주 핵심 종목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12월 중순으로 발표될 거다, 이렇게 살짝 미뤄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가장 기대하셨던 바이오 쪽에 2주 연속 비중을 축소합니다. 역시 섹터뷰 문제 없는 건지, 물론 지금 상승률 쭉 나오고 있지만 9월부터 해서 바이오 핵심 종목을 다 담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익을 누리고는 있어요. 그냥 기분 좋게 챙기는 겁니까? 아니면 바이오에 대한 뷰 조금은 변화가 있습니까? 뷰에 대한 변화는 없고요. 내년에도 이제 당연히 수급이나 다른 부분들을 체크해 봐야겠지만 주도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거는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 왔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업종 단위로 수급이 올라간다기보다는 개별주 모멘텀으로 해서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파도를 잘 탄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으나, 이런 분들 좀 엇박자가 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최악인 상황은 수익이
주가는 올라가면서도 내 주식 수익률이 안 나오는 그렇죠.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올라간 것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정 부분의 이제 비율을 남겨두는 이러한 방식들의 이제 투자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때문에 이제 시황 자체가 다시 돌아서면서 바이오가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비중을 확대를 시킬 예정이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FOMC 이후에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이제 오면서 일본 금리를 체크를 해보는데 예. 일본 금리도 또 다시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는 바이오 쪽에서의 또 차익 실현 부분들도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러한 우려들을 봤을 때는 차익 실현도 좀 어느 정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야기 나오면 바이오 조금은 매물출에 있을 수 있겠다고 보시는 포인트인 건데 그럼 바이오에서도 오늘 리가켄 바이오 다시 한번 신고가 큐리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종목으로 담고 계신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위주로 파는 게 맞아요? 네, 일단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면 일부 차익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일부는 좀 줄여가면서 다시 한번 이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서 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 이제 이전 상장 논의되는 네, 주총 그렇죠. 이후에 다시 비중을 늘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주요 종목들에 대한 대응 들어봤습니다. 오늘 반도체, 바이오, 로봇 여기서 핵심 키워드들 다 담아봤네요. 오늘도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힌트 많이 가져가셨기를 바랍니다. 이민섭 과장과 함께했고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투자 이어가세요.